자, 여러분. 자, 이제 다항식의 C단계 실력 굳히기를 해볼 건데, 사실 이제 센 교재에서 C단계가 좀 만만치 않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C단계를 이제 전부 풀어서 좀 정리를 할 거니까, 자기가 모르는 문제만 좀 뭐 스킵해서 들어도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시청을 해주셔서, 어쨌든 이제 교재를 좀 깔끔하게 하고 가는 게 목표다 보니까, 좀 열심히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이제 반원이 있는데 점 O를 중심으로 하며 직사각형이 내접해 있는 모양이네요. 그죠? 그때 OC의 길이와 CD의 길이를 줬는데 OC, CD를 뭐 이제 길이를 줬으니까 미지수를 잡아볼까요? 여기 OC의 길이를 A로 한번 잡아보고 CD의 길이를 B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DA의 길이는 자, 여기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제 원의 중심을 두드려 C까지 OC의 길이와 그 다음에 OB의 길이는 이제 같다라는 사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D의 길이는 2A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당연히 자, CD의 길이랑 같으니까 자, 여기도 B라고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O의 길이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A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미지수로 표기할 수가 있는데 가조건하고 나조건 준 거를 한번 옆에 쪽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가조건 OC의 길이 즉 A가 되겠죠? 더하기 CD의 길이 B네요. 요 값이 X와 Y에 관련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주어진 대로 AD의 길이, D의 길이 즉 2A 더하기 AB의 길이 B 더하기 BO의 길이 또 마찬가지로 A로 잡아주면 얘는 좀 정리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A와 A가 같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3A 더하기 B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요 값이 3X 더하기 Y 더하기 5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가하고 나하고 주어진 조건은 물론 이제 선분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AB라는 어떤 또 새로운 문자를 내가 만들어서 그제 XY 관련된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어. 이때 이제 보면 구하고자 하는 걸 이제 목적지를 봐야 되는데 직사각형의 넓이를 X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네. 자, 이렇게 나왔네.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잡아보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자, 여기서 우리가 A로 잡아준 애를 좀 새롭게 보셔서 2A 값 곱하기 B에서 2AB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2AB로 A와 B를 XY로 표현을 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 더하기 B를 주어진 식을 이제 1번 잡고 3A 더하기 B는 3X 플러스 Y 플러스 5를 2번이라고 잡은 다음에 얘를 적당히 연립을 할 건데 2번에다가 1번을 빼보자고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A에 관한 식을 보면은 2번에다 1번을 빼주게 되면 2A가 나오겠죠? 2A가? 2A가 나올 거고, 자, 여기서 빠지면서 2X 더하기 2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A 값이 X 플러스 1로 나옵니다. 자, 이 주어진 요 3번식을, 물론 여기다 뭐 적당히 곱해서 B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대입하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A 대신에 X 더하기 1을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X 더하기 1 더하기 B는 X 더하기 Y 더하기 3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이항을 해서 B값을 구해보면은 B값은 Y 더하기 2라는 사실을 알겠죠? 따라서 얘는 뭐 간단하게 나오는군요. S는 자, 2배의 A 대신에 X 플러스 1 써주고, B 대신에 Y 플러스 2를 써주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그닥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5번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9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얘는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 그지? XY, EZ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3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얘를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적어도 하나는 3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봐왔는데 얘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좀 어렵네. 그지? 얘는 사실상 이 얘기예요. X 빼기 3, 즉 X가 3이거나 그죠? 또는 Y, 이거 뭐 Y인데 Y 빼기 3, EZ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면 자,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읽었냐면 X가 3이거나 Y가 3이거나 또는 EZ가 3이다 되는 거니까 적어도 하나가 3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가조건을 주어진 이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물론 그렇더라도 얘를 이용을 해서 뭘 구해야 되냐면 XYZ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직 사용하지 않은 거는 나조건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어.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전개를 해봐야 되는데 앞에 두 개를 먼저 곱해서 좀 전개를 해봅시다. x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9 적고 그 다음에 2z 마이너스 3은 0을 적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전개를 하면 2x y z 적고 마이너스 3x y 적힐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이겠죠? 6 z x 적고 플러스 9 x 적고. 자, 선생님은 지금 전개하는 걸 차례대로 요렇게 전개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자,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보세요. 자, 어디까지 했지? 9x 적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z 적고 플러스 9y 적고 그 다음에 29 18z 마이너스 39 27은 0이다. 자, 여기까지 적었어. 자, 그럼 이제 문자를 이제 적당히 바꿔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인수분해할 때 뭐 복잡한 차수가 나왔을 때 자, 우리가 이제 한 문자에 의한 내림차순을 정리해라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요 같은 경우에는 나 조건을 지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얘가 이제 단항에서 더하기로 연결된 얘랑 자, 곱하기 문자가 두 개씩 곱하기로 되어 있는 애하고 얘가 두 개 같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얘가 좀 힌트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EXYZ는 뭐 그대로 사실 적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을까? 두 개짜리 한번 묶어볼까요? 두 개짜리 한번 빨리빨리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두 개짜리가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근데 두 개짜리에서 보면은 2 묶여 있는 것도 보이고 하니까 적당히 묶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3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3 묶어보면 xy 더하기 2 좀 순서를 바꿨어. yz 플러스 2 zx 이렇게 묶인다는 사실이에요. 오케이. 딱 보니까 지금 위에 쪽에 있는 게 등장을 했단 말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쪽에 단항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단항 쪽으로 보면은 9x 9y 18z가 보여요. 얘도 이제 바로 눈치가 채집니다. 그죠? 자,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9로 묶어보면 되겠네. 9. 그럼 xy 더하기 2z 애가 마이너스 27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뭐야 이거? 지금 보니까 3의 요 값이 얘랑 같으니까 적당히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 3을 딱 양변에 곱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9xy 플러스 2z가 3의 요거 값이니까 얘네 둘이 같은 거라는 사실 알겠네. 그러면 부호가 반대니까 요 값이 소거가 되고 따라서 2xyz라는 값이 27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10xyz니까 양변에 5를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135입니까? 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91번 문제를 지금 풀어봤는데 이 뒤에 부분에서 나오는 연산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려운 부분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요거 부분 처음에 가하 조건 요 부분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 9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에 쪽을 좀 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왔어. 혹시 이건 뭐 2a, b 뭐 구하거나 a 더하기 b 구하거나 뭐 이런 건가? 라고 봤더니 또 얘는 또 c와 d의 제곱을 또 줬네요. 그리고서 또 주는 게 뭐냐면 얼라료 얘가 2분의 1이야 이렇게 줬어. 근데 또 구하고자 하는 건 ad-bc란 말이야. 자, 이게 지금 딱 하자마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 얘가 뭐 적당히 무슨 값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방법이 없어. 자, 방법이 없고 이 중에 하나를 가지고서 이제 뭐 적당히 지금 한번 바꿔봐야 되는데 힌트는 요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요 부분하고 뒤에 부분 요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AC 더하기 BD를 먼저 제곱해서 한번 제곱한 계산 결과물을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A제곱 C의 제곱 나오고 2A, B, C, D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B의 제곱, D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뭐야?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치? 얘가 뭔가 하나 나왔고 그럼 얘가 A제곱, C제곱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좀 특이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요 뒤에 있는 요 두 개 친구를 적당히 곱해서 요 값이 뭔가 나오지 않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얘는 이제 제곱됐으니까 이 값이
4분의 1이라는 사실까지는 알았어. 자, 이제 그 상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c제곱 더하기 d제곱을 한번 곱해보자고. 자, 곱해보면 얘는 a제곱 c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제곱 d제곱, 뭐 선생님이 좀 순서를 이상하게 썼네요. 그 다음에 a제곱 d제곱, 그죠?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 뭐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뭐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앞 위에 식에 있지? 얘가 보이고 얘도 보이죠? 그죠? 그리고 얘는 없어. 뭐야 이거? 그지? 근데 요 두 개는 2와 2니까 얘를 곱한 값도 계산 결과를 아니까 일단 적어 놓고 보자고. 자, 그러면 a제곱 c제곱하고 b제곱 d제곱을 뭐 적당히 4 마이너스에 a제곱 d제곱 b제곱 c제곱이랑 같다는 사실 알았잖아 지금. 그럼 요거를 대입을 해보자고. 그러면 4에 마이너스 a제곱 d제곱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하고 더하기 2ab cd 한 값이 4분의 1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ad-bc니까 얘를 이항을 하고 상수항을 넘겨서 정리해보니까 a제곱 d제곱 마이너스 2ab cd 더하기 b제곱 c제곱이 자 4니까 4분의 16이고 4분의 15라는 사실 알았죠. 그래 놓고 보니까 얘가 완전 제곱꼴이 된다는 사실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거를 ad-bc의 제곱이라고 써주고 4분의 15를 적어주겠죠. 그러면 이때 이 값이 자 제곱에 의해서 4분의 15니까 ad-bc는 뿔마 붙이고 2분의 루트 15다 라는 것까지 구해놨는데, 자 위쪽에 보시면은 단 하고 써져 있네요. ad가 bc보다 크다. 그렇다면 당연히 뺀 값은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ad-bc가 2분의 루트 15라는 것까지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지.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안갯석을 걷는 느낌이야, 그지?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어떻게 딱 풀어서 어떻게 딱 나올 거야 라고 가이드를 잡고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어떻게 풀다 보니까 좀 기어나 맞췄잖아. 근데 사실 선생님은 어쩌다 하다 보니까 나온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주어진 조건을 보면요, 얘를 제곱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조건이 좀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의 좀 감이 여러분이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자, 잘 모르더라도 얘가 가야 되는 방향은 사실은 제곱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 그랬을 때 문자 자체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자가 나오게끔 다시 적당히 곱해 봐서 다시 대입법을 이용해서 정리가 들어갔다라는 얘기지. 자, 어쨌든 뭐 이 문제도 우리가 해결했으니까 다음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93번 문제가 나왔는데 93번에 다항식 두 개가 a와 b가 있고요. 자, 근데 a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8b의 세제곱을 간단히 한 식에서 자 x의 5제곱하고 x의 4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인데, 자, 뭐 여기에서 있지. 얘 자체를 세제곱을 여기다 넣고 얘 자체를 세제곱을 여기다 넣는 그 순간 우리는 뭔가 망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단원이 인수분해를 좀 하고 더 와야 이게 맞는 얘기긴 한데 또 그렇지도 않고 뭐 하다 보니까 자 인수분해 공식 말고 좀 다른 거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세제곱이니까 얘가 a라는 덩어리의 세제곱과 그 다음에 2b라는 덩어리의 세제곱이라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앞에 공식을 활용하면 두 개의 세제곱에 자 빼기는 두 개를 먼저 뺀 값을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a 곱하기 2b니까 6ab가 등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a 빼기 2b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되니까 a 빼기 2b를 먼저 한번 구해볼까? a 곱하기 b는 뭔가 좀 너무 어려워 보이고 a 빼기 2b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a 빼기 2b는 a를 먼저 적을게요.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6이고,
그 다음에 빼기 2b를 할 거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그러면 얘가 빠지면서 뭐가 등장을 할 거냐면 x 세제곱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오케이. 뭔가 좀 계산이 깔끔하게 되는 모양새죠. 자, 그러면 x 세제곱을 a 빼기 2b 대신에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그러면 자, 뭐 밑에다 적을까요? 얘는 좀 지우고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써 볼게요. 그러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8b의 세제곱은 a 빼기 2b 대신에 x 세제곱 써주면 x의 9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6 쓰고 먼저 쓸게요. 얘를 먼저 x의 세제곱 쓸 거고 그 다음에 a와 b를 곱할 건데 a는 x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이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자, 그럼 얘를 전개를 우리가 쭉 해주면 x 5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x 4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일단 앞에 쪽에서 보이는 이 x의 9제곱이라는 값에서는 x의 5제곱하고 4제곱은 뭐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날리고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쨌든 얘를 쭉 3개의 곱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쪽에 6x의 세제곱이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두 개를 곱해서 x 5제곱이 나오는 거 먼저 한번 해볼까? 첫 번째 1번 x 5제곱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 이 두 개를 곱해서 두 개 a와 b를 곱해서 나오는 x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겠죠. 자, 그러면 a와 b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x의 제곱 한번 적어보면 x의 세제곱은 나올 수가 없고 2x의 제곱은 3과 곱하면 6x의 제곱이 하나 나올 거고 4x와 2x를 곱하면 8x의 제곱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6과 x를 곱해서 6x의 제곱이 하나 나오니까 얘가 좀 정리해서 써보니까 20x의 제곱이 나오는데 이건 x의 제곱을 구한 이유는 요 앞에 6x의 세제곱과 곱해졌다는 얘기니 여기다가 자 6x의 세제곱을 곱하면 120x의 5제곱이 등장하는 사실을 알고 이때 이 값이 p의 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 4제곱을 구해 볼 건데 x 4제곱을 구한다는 거는 자 x 4제곱은 또 다른 얘기지 그지? x 4제곱은 여기 마찬가지 6x의 세제곱을 보이니까 이쪽에서 뭐만 나오면 되냐면 x만 나오면 되잖아. x만. 자, 그래서 a와 b를 곱해서 x의 개수를 구해보자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a, b를 곱해서 x의 개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x 세제곱 안 나오고 x제곱도 안 나오겠죠. 4x와 3을 곱해서 12x가 나오는 게 하나 보이고요. 6과 2x를 곱해서 또 마찬가지 12x가 나오니까 얘가 24x가 등장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x 4제곱이 나오려면 6x의 세제곱과 곱해줘야 되니까 6x의 세제곱을 곱해주면 144의 x의 4제곱이 등장을 할 거고 따라서 q의 값이 등장하는데 q의 값이 144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p와 q를 더하는 게 결국은 답이니까 264라는 결론을 얻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이드를 잡고 갈 때 보면 여기에서 바로 대입은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 식 자체를 정리한 다음에 대입한다라는 거의 연장선이었어요. 그죠? 그 출발점을 가지고 갔다면 아마 뭐 문제 없이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 문제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94번에 합이 3인 세실수 ABC가 있습니다. 라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그냥 줬으면 좋겠는데 굳이 말로 줬네요. 그러면 읽으면서 자, 한번 적어볼까요? 먼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야 라는 거는 출발점에서 줬으니까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2A 더하기 B하고 2B 더하기 C하고 2C 더하기 A가 있는데 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생긴 애를 순환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2배의 AB 2배의 BC, 2배 CA 이렇게 나오면 얘는 좌변은 좌변끼리 모조리 다 더하고 즉 얘랑 다 더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2A에 의해서 3A, 3B, 3C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항은 3배의 AB, BC, CA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자, 그러면 3으로 좀 나눠주는데 3으로 나눈 이유는 우리가 요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알고 있고 얘가 AB, BC, CA랑 같다. 즉
A, B, B, C, C 자체도 3이라는 값을 자, 요렇게 구할 수가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뭐 이제 문제가 없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 2배의 AB, BC, CA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3을 넣었어. 9는 구하고자 하는 거 곱하기 더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6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애도 3이 되겠네요. 3. 따라서 AB, BC, CA가 아니죠. A, B, C, B, C, CA가 아니지. 어이구, 뭐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제곱, B제곱, C제곱은 자, 뭐가 된다? 3이 된다. 라는 사실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1번. 얘는 좀 어렵지 않네요. 앞에 거보다. 그죠? 요 정도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아마 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한다면 양변을 다 같이 더하는 거를 몰랐겠죠. 그러니까 두 개씩 뭔가 좀 연산을 해서 보려고 했다면 답이 나오지 않고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자, 이제 9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4분원이 있대요. 그렇군. 그 다음에 Q의 좌표가 뭐 이렇게 있고 직사각형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어. 자, 근데 AP의 길이하고 PR의 길이하고 뭐 RB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 미지수를 잡아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직사각형의 넓이도 좋기 때문에 미지수를 뭘로 잡을까라는 건 이제 본인의 마음이지만 AP를 잡는 것보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인데 OP를 이제 X로 잡고 그 다음에 OR 자체를 Y로 잡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한번 선생님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 전체의 길이 있잖아요. 전체의 길이. 즉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 10이라고 했으니까 뭐 10이라는 사실은 이제 알고 있는 거니까 나머지도 뭐 사실 미지수를 구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봐요. 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얘를 다 구하고자 하는 애를 표현해 봐야 되는데 지금 AP의 길이하고 PR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RB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AP의 길이는 10-x라는 사실을 알겠고,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PR의 길이가 나오는데, PR의 길이는, 루트에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에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RB의 길이는 10-y라는 사실 알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어진 조건을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원이 나왔으면서 원에서 뭐가 나왔다? 반지름이 나왔어요, 반지름. 반지름이 10이라는 걸 줬어요. 자, 반지름 10, 아까 선생님, 이거 아까 썼잖아요. 그래, 근데, 직사각형은 있잖아. 자, 대각선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가 딱 뭐가 나오냐면, 요게 반지름 10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겠는 거죠. 그죠? 요 값을 실제로 구했고, 따라서 이제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100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즉, PR의 길이는 10이야. 라는 값을, 자, 반지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선생님이 이제 보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를 줬는데, 직사각형의 넓이는 미지수 x, OP와 OR의 곱일 테니까 XY 값이 48이라는 값을 준 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금 주어진 두 개의 조건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을 준 상태고, 요걸 줬죠. 그리고 두 개의 곱을 준 상태로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라는 얘기겠죠. 자, 이제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다시 한번 위의식을 좀 정리해서 써보면 얘는 10 하고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이니까 얘도 10 하고 빼기 x 빼기 y니까 빼기로 묶으면 x 더하기 y가 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답은 20 빼기 x 더하기 y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1번과 2번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을 해서 x 더하기 y를 구하라는 아주 간단한 문제로 바뀌었는데 x 더하기 y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xy니까 196이라는 사실을 알고 x 더하기 y가 자 뿔마 10 뭐가 되는 거야? 14가 되겠죠?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뭐 너무 당연하게도 길이기 때문에 x와 y가 모두 0보다 크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x 더하기 y는 1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하는 답은 20 빼기 14가 되면서 6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잠만 10, 20 선생님이 여기 잘못 봤군요. 좀 요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30이겠죠. 30 자꾸 이제 문제를 잘못 본다잉. 그치? 여기가 30 빼기 14니까 1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16입니다. 자, 뭐 선생님처럼 이제 놓치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네. 자, 이제 9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큰 정육면체 안에 작은 정육면체가 있대요. 그러네. 세 면이 접하도록 놓여 있을 때, 누가 뭐를 줬는지 조건을 보자고요. 이 AB의 길이를 줬는데, 두 정육면체 부피의 차이를 줬어요, 또. 얼라rio? 차이가 100이래. 정육면체 건널비에 요번엔 합을 주는군요. 미지수를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 그지? 미지수 한번 잘 잡아보자고. 자, 일단 여기 큰 정육면체 보이죠? 일단 직육면체는 아니고 정육면체니까 얘를 X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요 작은 정육면체 Y라고 볼게요. 잘 보이나요? 그래서 큰 정육면체는 X, 작은 정육면체를 Y로 보고서 자, 우리의 주어진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AB 길이를 줬는데 그거는 X에서 Y를 빼면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 그죠? 이때 길이니까 당연히 X하고 Y는 모두 0보다 커야 됩니다. X도 Y보다 클 수밖에 없죠. 빼서 양수가 나왔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용할지 안 할지 보자고. 자, 어쨌든 요거를 이제 적었어. 그 다음에 이제 부피를 봐야 되는데,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넓이가 높이만큼 올라갔다라고 보는데, 높이도 어쨌든 X죠. 정육면체니까. 그래서 X의 세제곱하고 부피의 차이니까 Y의 세제곱은 100이야 라는 걸 줬어요. 오케이. 자, 문제를 미지수를 적어놓고 간 거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답인데, 답은 뭐냐면 건널비의 합이기 때문에 건널비는 자, x제곱이 6개 있으니까 6x의 제곱 더하기 y가 6개 있으니까 6y 제곱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고, 얘를 6으로 묶어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구하시라는 문제가 바뀐 거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활용 문제가 식을 적어놓고 보면 쉽단 말이야. 그지? 얘가 나왔고 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x의 제곱 y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는 뭘 구해야 되냐면 xy를 구해야 되는 거죠. 얘를 주어졌을 때 xy를 구한다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어진 걸 x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세제곱을 구해서 한 번 구하는 거죠. 한 번 더 구하는 거야. 자, 뭐 어쨌든 문제는 이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부터는 계산적인 문제인데,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xy가 필요하다. 이 얘기죠. 그럼 알고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써보자고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은 앞에 공식이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더하기 3xy의 x 마이너스 y라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100은 x 마이너스 y는 4니까 4의 세제곱 64 더하기 3 곱하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xy 곱하기 x 마이너스 y 4 곱하기 이제 xy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정리합시다. 12xy가 나올 거고요. 넘어가면서 36이 나오니까 xy 값을 3이라는 값을 자, 식을 하나 구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1번, 2번 세 번째 조건을 구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유치에 적을게요. 그죠?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구하는 거 이거 뭐 문제 없지. 그죠?
x-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야.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x-y의 제곱 16에다가 더하기 6만큼 해서 2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답은요. 6에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 6 곱하기 22에서 그죠? 132인가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132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뭐가 어렵냐라고 한다면 미지수를 잡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항상. 자, 활용 문제는 미지수를 잡는 게 어렵고 미지수를 뭘로 잡을 건지 어떻게 볼 건지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만약에 좀 실수를 했다면 y라는 미지수를 잡지 않고 얘를 뭐 x 빼기 4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가면 계산이 좀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잡는 것도 요령 있게 좀 생각을 하고 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뭐 일단 96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죠? 끊었다가 나머지 문제를 한번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